자, 그럼 세 번째 순서로 루비 개발 사례 소개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 기반의 철근 상세 모델링 방법과 시공 BIM으로의 활용 방법에 대한 발표입니다. 주식회사 시드소프트 홍지선 대표님께서 주축이 되어 개발하신 리바 디테일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상세와 거푸집을 자동 모델링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저 자세한 설명은 홍지선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저희 시드소프트라는 회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드소프트는 그 2000년대 초부터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그 설계 및 도면 자동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소프트는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이제 시드소프트를 창립해서 이제 건축 구조하고 시공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오토캐드 기반의 이제 샵 드로잉 프로그램인 시드 샵부터 시작해서 구조 해석 모델과 그 다음에 BIM 모델을 서로 컨버팅해주는 양방향으로 컨버팅해주는 시드 컨버터, 그리고 이제 도면에서 그 철골 그 구조 도면을 인식해가지고 빠르게 BIM 모델로 전환해주는 스틸 모델러,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테클라 기반의 리바 디테일러까지,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스케치업 기반의 이제 철근 상세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기반이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클라가 됐든 스케치업이 됐든 오토캐드가 됐든 기반이 되는 제품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API를 사용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요구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스케치업으로 철근 상세 모델링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존에는 오토캐드와 테클라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쭉 개발했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기반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기능만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도 그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계점이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에 그 종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오토캐드 기반의 저희 시드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 단넷을 이용해서 오토캐드에서 지원하는 API를 이용해서 개발했었고, 그다음에 테클라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리바 디테일러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전부 철근을 기반으로 철근 모델링을 해주고 철근에 관련된 뭐 정보를 취합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전에 미리 공통되는 기능을 뽑아서 거기에 관련된 모듈을 먼저 만들고, 이 모듈을 활용해서 캐드 기반에서는 캐드에 관련된, 그러니까 도면화에 관련된 결과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BIM 툴에서는 BIM 툴 기반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 각각의 기반 제품의 어떤 그 종속된다는 한계를 좀 벗어나서 다른 좋은 기반 제품들이 있으면 그 제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좀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스케치업 응용 제품의 개발 방향은 사전에 빌딩 포인트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개발 방법을 좀 구체화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개발되어서 안정화된 기능들, 그런 모듈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업에서 제공해야 하는 UI나 지오메트리 관련된 작업은 스케치업 API인 루비로 신규로 개발한다. 그래서 개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필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들은 스케치업 기반의 이제 리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그 관련된 루비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만들어 놨던 철근 배근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루비 쪽에서 그걸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메뉴나 부재 컴포넌트나 부재의 연결 정보 관련 것들은 스케치업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루비로 개발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백은 알고리즘이나 백은 설정창, 백은 상세에 관련된 것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기반의 철근 상생 모델링 프로그램이 이런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은 각각 부재별로 설정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이고,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철근 배근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메뉴로 됩니다. 즉, 왜냐하면 스케치업으로 뭔가 이 철근 상세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BIM 제품으로 철근을 뭐 세부적으로 모델링한다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특히나 스케치업으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뭔가 모델링하게 되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부재 모델링, 골조 모델링을 정확히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철근 상세 모델링은 가능한 한 우리가 갖고 있는 백은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선택 메뉴가 전체 백은과 선택 백은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둥을 일종의 예를 들면 기둥의 부재 모델링하고 철근 모델링 결과물이 있는데, 이제 부재에 관련된 이 기둥 부재에 관련된 그 컴포넌트들은 기존의 그 스케치업 루비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속성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근 상세 모델링에 관련된 정보들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설정창이 있는데, 이거는 스케치업의 루비로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뭐 테클라나 오토캐드에서 쓰는 설정창을 그대로 저희가 활용해서 쓴 것입니다.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부재 컴포넌트와 철근 상세 설정이 따로 되어 있고, 이 정보들을 각각 루비와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체에 보면 부재는 이제 공통적으로 부재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선 벽체니까 벽체의 두께라든가 벽체 재질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벽체에 필요한 수직근, 수평근에 대한 부재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 쪽에서는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정보입니다. 그래서 설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콘크리트 RC 벽체다라고 하면 이 RC 부재의 콘크리트 두께, 벽체의 두께와 거기에 들어가는 수직근, 수평근의 뭐 직경, 그다음에 간격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계 정보는 부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재가 실제로 모델링 되었을 때 상세하게 철근 모델링이 되는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이 철근 컴포넌트, 이 철근 모듈이 갖고 있어서 두 개를 서로 분리하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뽑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슬래브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은 라멘 슬래브로 주열대 주간대가 나눠서 그쪽에 여러 가지 벤트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같은 경우 철근 상세로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하게 모델링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세 설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음 정착, 후크에 대한 각도라든가 각각의 정착 길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철근 상세에 대한 옵션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현장에 맞게 모델링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을 말씀드리면, 기둥이 왼쪽에 기둥 부재가 하나 있을 때와 그다음에 기둥이 걷어나 상부에 기둥이 연결되어 있을 때 철근 모델링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근은 다른 거와 다르게 이 RC 부재의 철근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다른 부재들과 철근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인장에 대한 거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근 상세 모델링을 할 때도 반드시 주변 부재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이런 상세 모델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이 단일 보일 때 결과물과 보가 기둥이나 이제 이웃된 보와 연결됐을 때의 결과물들을 각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체도 수평근과 수직근이 나눠져 있는데 수평근일 경우 다른 이웃한 벽체들과 연결성을 고려해서 철근을 계속해서 연장할지 이런 여부들을 자동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슬래브도 마찬가지고요. 슬래브는 특히나 이제 개구부 벽체도 그렇습니다만 슬래브 쪽에는 개구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개구부의 위치라든가 크기를 고려해서 자동 배근이 되고 추후에 리비전이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발생해서 개구부의 위치나 추가되는 개구부가 발생했을 때도 전체를 다시 철근 모델링을 한다거나 수정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재업데이트가 되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스케치업에서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부재를 선택하고 그냥 왼쪽에 있는 선택 배근을 누르시면 부재의 연결성을 스케치업에서 모델링된 연결성을 고려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배근을 해주게 배근 상세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기둥만 단독으로 있을 때랑 그다음에 기둥이 다른 부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의 결과물들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하부에 슬래브가 있을 때 슬래브 정착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부에 기둥이 있을 때 상부 기둥과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호 배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 방식은 기둥하고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가 원하는 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배근을 선택 배근을 눌러주게 되면 그 상태에서 보에 연결되어 있는 기둥이라든가 뭐 이웃한 보의 관계성을 인식을 해서 철근 상세 모델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을 사용해서 뭔가 자기가 철근을 배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어떤 배근 상세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도 일단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물량이라든가 적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벽체인데요. 벽체도 이제 단일 벽체일 때, 그다음에 벽체에 기둥이나 보가 있을 때, 그다음에 벽체에 개구부가 있을 때 이런 각각의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만 이제 철근 상세 결과를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스케치업이나 기존의 BIM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모델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뭔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 변경에 대한 대응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속에서 해결해 주게 사용자들은 이제 그 원하는 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정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양질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이건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각각의 부재별로 되어 있는 걸 앞서서 보여드렸고,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뭐 기둥이나 슬래브, 뭐 벽체가 같이 묶여져 있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구조물을 모델링 해보고 전체적으로 배근이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상세 모델링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서 이제 거푸집 면적이라든가 이런 속성들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델링 하기 전에 이런 부재에 들어갈 설계 정보들을 미리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스케치업하고 다르게 구조 관련된 시공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두 점을 찍어서 뭐 기둥이나 보를 모델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벽체를 모델링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아래 슬래브까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후에 이제 전체 부재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자동 배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 모델링 할 때는요, 이 건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구조 부재들을 서로 겹치게 모델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근 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겹침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건을 다 고려해서 이제 그 철근 모델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넣었던 정보도 요 속성창에 속성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속성창 정보를 바꾸면 이제 부재의 단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배근 정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철근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모델을 뭐 현장에서 철근 간섭이라든가 철근에 대한 이제 상세를 보기 위해서 이제 단면을 잘라서 좀 더 자세한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철근이 굉장히 복잡하게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면을 잘라서 자기가 필요한 철근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보고 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이제 3차원상의 철근을 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철근들도 아까 부재와 같이 철근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 정보를 그대로 이제 BIM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거기서 샵도면을 뽑고 뭐 물량을 체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이 저희들은 이제 최초에 단순히 이제 스케치업이 건축 설계 쪽, 인테리어 쪽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 본 경험으로는 초반에 견적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뽑을 수 있는 BIM 툴로도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각각의 철근 상세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배근은 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철근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런 대화창들이 스케치업에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BIM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개발했던 것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런 부재들이 이제 서로 겹쳤을 때 이거를 물량을 뭐 뽑는다든가 하면 겹침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개발한 것이 이제 부재들을 자동으로 겹치지 않게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처럼 보하구 기둥이나 뭐 슬래브들이 서로 겹쳐 있을 때 겹침을 없애서 이제 물량이라든가 철근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나오게끔. 그래서 사용자가 모델링 할 땐 그냥 겹치게 모델링을 하고 기존대로 그다음에 이 기능을 써서 겹치지 않게 결과물을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속성은 이제 각 부재별로
전체 면적, 그다음에 거푸집 면적 이런 것들이 계산되어서 속성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적산이나 수량할 때 이 속성을 가지고 이제 물량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간단하게 텍스트로 표현한 양식인데요. 나중에 이 양식이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기존의 상용 적산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그대로 저장하면 그 상용 적산 프로그램에서 이 골조 수량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이제 견적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견적 프로세스에 넣어가지고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골조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드 소프트에 철근 상세 모델링을 한 후에 이 결과를 이제 골조 수량 산출서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적 프로그램과 결합해서 이제 골조에 해당하는 적산 프로그램과 함께 견적 결과도 뽑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기존의 어떤 BIM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스케치업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형 주택에 있어서도 한번 저희가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은 이런 식의 철근 모델링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고요. 이것도 부재 모델링 할 때 이제 그 설계 결과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도면을 파악해서 그 도면을 깔아놓고 이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이제 그 서로 겹쳐져 있는 부재들이 정리가 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철근 상세들이 모델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작동하거나 이런 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이제 철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3D 프로그램들이 좀 부하가 걸립니다. 근데 이 정도의 소형 건축물 모델링 할 때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상세하게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소형 주택 구조물의 골조 수량을 이제 그 구조물로부터 산출해서 이런 식으로 엑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산, 기존의 상용 적산 소프트웨어하고 결합을 하면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거기서 기존 견적 과정의 틀 속에서 이제 골조 수량은 이제 스케치업 모델로부터 받아서 정확한 물량을 뽑는다, 견적을 뽑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스케치업 모델을 그럼 그대로 철근 상세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수량 뽑고 견적을 뽑은 다음에 끝나느냐, 이게 아니고요. 철근 상세 모델링이 됐고 그 정보를 이후의 작업들에서 계속해서 활용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스케치업 모델에서 철근 상세도, 흔히 얘기하는 철근 샵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철근 샵 도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골조 형상 모델하고 철근 배치 정보를 말하자면 캐드 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샵 도면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체 샵 도면이고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던 캐드 기반의 저희 시드 소프트의 시드 샵을 활용해서 샵 도면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케치업 모델이 없다 그러면 이제 캐드에서 처음부터 도면을 가지고 샵 도면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된 철근 정보를 활용하면 앞단에서부터 계속 정보를 유지하면서 최종 도면까지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스케치업 모델을 기존의
이제 그 구조 BIM, 시공 BIM 모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BIM 모델로 바뀌게 되면 그 순간 시공 BIM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상세도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수량 산출서, 그다음에 뭐 공정 관리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IM에서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철근까지 포함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BIM 쪽에서도 철근을 상세 모델링 한다는 건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근 모델링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아직은 좀 높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건설사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정보들이 계속해서 시공 빔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폭넓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테클라 스트럭처스로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소형 주택 구조물의 결과물을 이제 테클라로 가져와서 테클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추가로 뽑아내는 거죠. 이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클라라고 하는 이제 그 시공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공 BIM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결과입니다. 이거는 스케치업이 아니니까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이제 그 부재 결과랑 철근 모델 결과를 이 테클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 BIM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샵 도면을 뽑아내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스케치업에 좀 더 구조나 시공 쪽에서 대중화되고, 그렇다 그러면 스케치업도 제가 알기로는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스케치업 제품군 중에 하나인 레이아웃에서 이런 결과물도 향후에는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건축물의 연속보 철근 샵을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직계포까지 만들어내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기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둥은 이런 식으로 인면 방향에서 단면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철근 정보를 뽑아내고 직계표를 만들어내면 이제 기둥 샵도면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슬래브 같은 경우는 그대로 평면을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철근, 배근된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직계표까지 뽑아내서 배치하면 이것도 샵도면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빔 툴들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테클라에서 만든 이제 철근 상세 모델링 그 기능이고요. 이게 아까 스케치업에서 그대로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철근 상세 모델링을 개발해 본 경험으로는 저희가 스케치업으로 개발했을 때 초기의 생각과는 달리 기존에 우리가 만든 이제 배근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중복되게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스케치업은 루비를 이용해서 그 개발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프로그램들, 우리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통 배근 기능을 가지고 뭐 오토캐드가 됐든 테클라가 됐든 스케치업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스케치업에서 지금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철근 상세 모델링을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 상세 모델로부터 견적 결과를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케치업 모델을 이제 시공 빔 모델로 전환해서 시공 빔 모델로부터 추가적으로 빔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 예를 들면 리바샵이라든가 철근 물량 산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스케치업으로 하더라도 그게 스케치업으로 해서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기능들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초기부터 스케치업으로 이제 배근까지 모델링을 한다면 실제로 초반에 다양한 견적들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빔 모델로 전환해서 활용성을 확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부터 시공까지 계속 유지되는 정보를 수집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